누군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유로 독서를 하시나요? 독서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눠드릴 책은 안상원 작가의 안상원의 생산적 책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책 한 권 함께 읽어요의 저는 김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드릴 안상원의 생산적 책 읽기의 안상원 작가는 생산적 책 읽기 50, 생산적 책 읽기 두 번째 이야기,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등 100만 애독자를 탄생시킨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인문학 독서광입니다. 안상원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책은 두 번 만들어진다. 한 번은 저자에 의해서, 한 번은 독자에 의해서. 이때 재탄생하는 것은 책만이 아니다. 읽는 사람도 재탄생한다. 그런 사람이 독서가다. 이 땅의 독서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그동안 독서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독서에 도움이 되시길 저도 응원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우산 없이 나와 함께 걸었죠. 다시 내리는 비에 그대 생각나 눈물 날 것 같은데 둘이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웠죠.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이기를 원하고 또 안아줘. 가끔 그대 어깨에 기대 잠들면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었죠. 고마웠다고 이젠 말할 수 있는데 그댄 어디에 있나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좋은 책 이야기를 듣거나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이 책 좋다던데 하고 생각할 뿐 서점에 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책을 바로 사는 편이긴 한데 구매한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상원 작가는 책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 책을 소장하는 사람들에게 책과의 관계에서 소유라는 끈에 묶여 있을 때 책은 결코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24쪽에서 작가는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지혜와 따뜻한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다. 돈은 오직 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일 뿐이다. 소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돈이나 소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찾아야 한다.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야의 무슨 책이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깃든 책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힘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 수필, 역사, 철학, 경영서, 시집, 전문서적, 업무 관련 서적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략하듯 읽어대는 책 읽기 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내가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방향을 결정하고 왜 이 책을 읽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도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분야에 정통해야만을 강조하며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래커 교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터 드래커 교수는 3년을 주기로 공부 주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경제학, 또 3년 동안은 심리학, 그 다음 3년 동안은 서양 미술사, 이렇게 3년을 주기로 연구 분야를 바꿔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90세가 넘어서까지 지식의 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학문의 길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에 정통하면 다른 것의 본질에 접근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만 기웃거리면 모든 것을 조금 알지만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작가의 말에 밑줄을 긋고 다시 한번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작가는 자신만의 동기부여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끝까지 읽지 못하고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세상사가 힘들 때 나 자신을 북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자. 마음을 다잡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실하게 한 가지를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한 가지를 끝마치면 다른 한 가지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끝마치고 나면 또다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자는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거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을 엿보는 것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니까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전후로 동기부여를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한 단락만 읽고 쉬자라고 생각하고 한 단락을
성실히 읽어보세요. 둘째, 이 책을 왜 읽는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면 책을 처음 잡았을 때처럼 힘을 내서 독서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전에 보았던 책을 꺼내서 들춰보거나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을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제2의 어제처럼,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You don't have to say a word. Just know that if ever you want to come back to me, I'll be here waiting for you.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Cause I love you.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춘 사랑으로 안을까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you will always be loved.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Oh no. 내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왔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때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So baby,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you will always be loved.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언젠가 내 모습도 다시 처음처럼 그립다면 그냥 돌아오면 돼. Don't you know I love you?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Can you feel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세워 얘기해 오늘도 맴도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너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어요 다시 창가에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고 긴 시간의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에 닿는 곳까지 꼭 편지할게요 매일 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땐 언제나 그대 생각뿐이죠 더 고운 글씨로 사랑을 만드는 길 소리 없이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오늘도 맴돈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너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어요 다시 창가에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고 긴 시간의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에 닿는 곳까지 곱게 내 맘 접었어 나의 꿈도 날았어 아주 자유롭게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어요 다시 창가에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고 긴 시간의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에 닿는 곳까지 이젠 외로운 내 맘을 길고 긴 시간의 바다를 건너 그대 품으로 나의 그리움이 닿을 때까지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까지 책 읽기가 지겨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문장을 건너뛰고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책 읽기의 즐거움은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책은 나와 맞지 않는 책이야 하고 중도에 포기한답니다. 이렇게 책 읽기가 지겨울수록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지겨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난해한 문장을 만나면 골머리 앓지 말고 넘어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데도 그 뜻이 안개 속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담벼락을 붙잡고 씨름을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초연한 자세로 이런 말도 있네 하며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때를 만들려는 노력을 쉬지 말고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책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가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책은 아니다라고 거부해야 한답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책은 거부하라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변화도 꾀할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책은 올바른 변화의 길을 안내합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장점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열린 마인드의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책은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독불장군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를 질투하지 말고 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상대방이 나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질투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잘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자신의 부족감을 덮어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통해 자극을 받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만장일치와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움직일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집단사고인데요. 짧게 보면 소수의 의견은 늘 탄압의 대상이 되어온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소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파도에 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중심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비판적 독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름은 늘리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는 자기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는 여행자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려 침대 길이에 맞추고 반대로 몸이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이 생겼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미리 정해두고 남의 생각이나 말을 자신에게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적인 태도는 책을 읽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여기는 부분은 작은 부분도 늘려서 과장하고 반대로 다르다고 여기는 부분은 큰 부분도 잘라서 의미를 축소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만 사용하려 든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에즈원의 Day by Day. I never knew I could fall in love again, 'cause my heart was weak and worn. But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love me, and that we'd be one forever.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you and I share. Just be careful with my heart, and I'll love you always. 조심스레 다가오는 널 처음으로 알게 됐던 날 기쁨 대신 한숨에 빛을
책의 7장에서 작가는 읽을 때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표시하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치는 글귀를 만나면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고 이를 수첩이든 손바닥이든 적어두고 외우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때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만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달달달 외우기만 한다고 안목이 트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꺼내보며 삶과 연결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혹시 책을 읽어도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책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A4 한 장으로 정리하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동물이라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조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뻔히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내용도 정리한 페이퍼를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글을 쓰면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기 때문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던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고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정리하는 방법으로 먼저 제목과 저자, 배경을 기록한 후에 키워드를 적으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작성한 후에는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기록합니다. 읽은 책이 자기 개발서라면 원리와 방법들을 기록하고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원리와 그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기록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학서적은 인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책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역사를 다루는 책들은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시대 순으로 인물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르별, 구성별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책의 중심 내용을 기록한 후에는 자신만의 견해를 기록하거나 의문점들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골목길 머뭇하던 저 단영을 기억하오. 그날의 끄덕임을 난 잊을 수 없다오. 길가에 내린 새벽 그 고요를 기억하오. 그날의 5시를 난 잊을 수 없다오. 반듯하게 내린 기다란 속눈썹 아래 몹시도 사랑이 적어둔 글씨들에 이따금 불러주던 형편없는 휘바람에 그 모든 나의 자리에 나 머물러 있다오.
걱정으로 묶어주던 신발끈에 그 모든 나의 자리에 나 머물러 있다오. 좋아하던 봄 노래와 내리는 눈송이 해도 어디보다 그대 안에 나 머물러 있다오. 나 머물러 있다오. 그대 울지 마시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아이유의 러브레터,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들으셨습니다. 8장은 책을 읽어서 남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62쪽을 보면
심리학에서는 태도를 생각, 감정, 행동의 세 가지 형태로 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도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행동의 복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근본에서부터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물이 질적인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태도의 변화야말로 삶의 변화이기 때문이랍니다. 표면 의식을 파고들어 잠재 의식까지 모두 다 바꾸어 그것이 자연스러운 태도로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합니다. 잠재 의식까지 물들여서 태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작가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감당키 힘든 충격을 주는 방법이고, 둘은 스스로의 강한 결단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충격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가 닿아서 적합한 자극에 노출되어 충격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당했거나 가난 때문에 엄청난 서름을 경험해 본 사람처럼 우연히 강력한 자극에 노출되어 내면의 변화로 이어져서 마침내는 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한 결단을 통해서 실천하는 경우인데요. 이 방법은 의지력이 뛰어나고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생각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책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는 것인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마음속에 씨앗이 움트게 되고 비로소 생각이 열매를 맺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읽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고 생각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독서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분야마다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독서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이 어떤 분야의 책을 주로 읽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개념을 정립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고요. 문학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몰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분야에서의 실패는 당연히 실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네요. 마지막으로 288쪽에 제가 밑줄 그은 내용을 읽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읽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천을 할 때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해야 한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출발.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들으시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선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